가기선은 증시각덕이.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덕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벌써 수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일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벌써 크리스마스네요. 근데 이 올해는 정말 크리스마스 기운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식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지만 외식할 돈으로 작은 선물들을 서로 한번 나누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내일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마련할 수 있도록 오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시장 뜨거운 시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근데 오늘은 대단한 날이었던 게 어제 분위기가 드디어 이제 조정이 올 때가 되어서 조정을 하는 것 같다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장중에 플러스로 돌리면서 강한 모습을, 이게 진짜 강세장이구나, 이런 모습을 장중에 보여줬는데 또 개별단 일부는 가격 부담을 느끼면서 꺾였어요. 즉 코스닥은 또 꺾였어요. 그동안 초과 강세를 보여줬던 제약바이오가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물러났고, 반면에 거래소는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하고 같지는 않지만 동일한 부분들은 뭐냐면 오른 종목보다는 내린 종목이 더 많은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다는 것이죠. 거래소는 오늘 26포인트, 0.96포인트 올라가면서 2759.81을 기록했습니다. 오른 종목이 356종목, 보합이 63종목, 내린 종목이 혓바닥이 왜 이러니 489종목으로 내린 종목이 100종목 이상 많은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은 5.56포인트, 0.60% 떨어지면서 923.17을 기록을 했고, 오른 종목이 530, 보합 57, 내린 종목이 775종목이었습니다. 수급 상황으로 보면 오늘 오랜만에 개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3,836억, 그리고 외국인은 827억으로 오랜만에 매수를 했고, 기관이 무려 3,010억을 매수를 해줬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은 246억 팔았고, 외국인이 1,745억으로 꽤나 많이 샀고요. 기관은 778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해외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은요, 니케이는 0.33%가 올랐고, 상하이는 0.65% 상승, 항생도 0.65% 상승을 했습니다. 새벽까지 상당히 약세를 보여주었던 원달러는 다시 한번 1,107원까지 가면서 약간의 강세 나타내고 있고, 위안화도 달러당 6.525를 기록을 하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달러 지수도 90.39로 조금 밀리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권의 통화들은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압도적인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아침에 말씀드렸던 부분, 아침에 상당히 길게 말씀드렸어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선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한국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면 어떤 시장이었냐? 애플께서 왕림하시고 LG전자가 영접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너무 사대주의 같은 거긴 하지만 사대주의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순화해서 받아주세요. 무슨 말이냐? 애플이 애플카를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애플의 주력 부품사가 누구예요? 한국에서 LG노텍이죠. LG그룹이었어요. 물론 디스플레이는 조금밖에 없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부분이고, LG는 작년부터 막 시작을 해서 올해 조금 자리 잡았고 내년에 조금 더 자리 잡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종합 부품 공급사 중에 하나가 LG였죠. LG인데 LG가 오늘 엄청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거래소 시장의 약세를 뒤집으면서 시장 전반 분위기를 확 뒤집었고 기관을 열뜨게 만들었던 그런 주요한 대목인데요. 바로 LG그룹에서 LG전자가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을 위해서 회사를 분할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분할하는 게 아니고 LG전자하고 미국의 유력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마그나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왔고 구체화되었어요. 그래서 LG전자가 51%, 마그나가 49%, 투자 금액은 10억 달러로 해서 한국과 중국의 공장을 설립을 하고요. 여기서 뭐를 생산할 거냐면 E모터, 인버터, 일렉트로닉 드라이브 시스템 이런 거는데 이쪽 전기 파워트레인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마그나예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고 매출액 기준으로 글로벌 한 5, 6위 정도의 부품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자동차 부품사이기도 해요. 이 회사에서 만든 파워 부품이 BMW, 아우디 이런 쪽으로 한 10만 대씩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이게 딱 뭐야. 미국의 회사고 그리고 아주 잘 만드는 회사예요. 부품을 잘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LG전자하고 붙어서 E모터, 인버터, 일렉트로닉 드라이브 시스템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어제부터 나왔던 뉴스는 뭐야?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겠어. 그런데 애플이 핸드폰을 만드는 그 흐름들을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직접 공장 만들어가지고 할 것 같지는 않고 2024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장에서 자동차는 무슨 놈의 자동차야. 지금 공장은 지었다가 24년 다 가지. 안 되지. 하던 상황에 딱 주력 부품사 LG와 그리고 뛰어난 자동차 부품사 마그나의 합작 법인이 띵 하고 나왔다는 이 상황입니다. 우와, 이건 뭐가 그림이 뭐 딱딱 맞지 않아요? 물론 죄송해요. 지금까지를 보면 LG전자가 지금 애플을 대상으로 한 거는 설마 아닐 것 같긴 하죠. 지금 그러니까 워낙 이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 시장에서 원래 LG전자 전장했잖아요. 조 단위의 전장을 하죠. 뭐 마진이 안 나와서 그렇지 하고는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인트 벤처 할 수 있었죠. 했는데 이게 이거하고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서 뉴스가 나왔는지 아니면 진짜로 서로 간에 내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건 저희는 모릅니다. 그건 앞으로 시간이 지나봐야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자동차를 만든다면 이 조인트 벤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논리적인 정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LG의 주력 핸드폰 부품사가 어디냐 하면서 LG를 얘기했죠. 네, 애플의 주력 부품사가. 네,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앞서 애플이 한국에 왕림하셨고 그 영접을 LG전자가 했다라는 게 LG전자가 상한 것 같습니다. 정말 LG전자 주주분들 올해 좀 따뜻했는데 축하드리고요. 더불어서 주 LG가 엄청나게 올랐고 LG 디스플레이도 올랐어요. 영원한 그늘 가운데 있는 주식들 아니었습니까? 네, 진짜 시장이 올라도 별로 상관이 없는 우리는 왜 안 오르지 하면서 우리가 떨어진 게 얼만데 하면서 영원히 아무런 뭐 마치 그 주식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셨던 그 LG 주주들이 오늘 만세삼창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정말 LG 주주들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주식이 인내의 싸움인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인내는 특별히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정말 좋은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잘 되시기를 정말 기원하고 잘 되기를 정말 바라고 앞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시간 되시는 분은 아침에 한 중간 부분부터 아침 방송 중간 부분부터 그 얘기를 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애플이 자동차 시장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했을 때 산업 간의 이 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본격적으로. 산업과의 융합. 사실은 테슬라도 그걸 현격하게 보여준 거예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디지털의 자동차의 디지털화를 만든 회사,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표현할 때 휴대폰에 바뀌던 거야 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잘해왔어요. 테슬라 잘해왔는데, 애플이 자동차 시장으로 뛰어드는 건 진짜 핸드폰의 자동차화죠. 스마트폰의 자동차화. 스마트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차가 나올 수 있는 영감을 많은 사람에게 불러일으켜 주죠. 그러니까 어떤 구도가 딱 나오냐면 제2의
핸드폰의 폭스콘이 지금 LG 마그나 조인트 벤처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동차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니까 상상력이 폭발을 한 거예요. 저는 주변의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자동차 앞에 유리가 전부 투명 디스플레이로 바뀔 거야. 그래서 필요하면 그게 영화관처럼 화면으로 바뀌었다가, 필요하면 앞이 보이는 그림으로 바뀌었다가, 그렇게 바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라는 게, 예를 들자면 하루에 출퇴근 때만 쓰는 24시간 중에 2시간 정도 운행하는 게 아니라, 심심하면 거기 가서 앉아서 보는 실내 극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뀔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애플이 들어온다면 그런 흐름들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투자자들의 생각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LG전자가 상한가까지 밀어붙였고, 그로 인해서 거래소 시장이 완전히 뒤집히는, 사실 오늘 빠지는 장이었어요. 빠진 장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이 뉴스 때문에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개인들은 오늘 순매도를 하면서 반도체, 인터넷 게임, 그리고 미래차 등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고요. 업종별로 보면 오늘 LG전자가 포진된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고, 기계, 운수장비 업종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과 종이 목재 업종은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한국이 앞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2024년부터 구체화된다면 진짜 재미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멋진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투자자에게는 어때요? 투자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개인들 오늘 매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도 여기에 약간 포함이 되었는데요.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목표가까지 충분히 오게 된 그런 기업들은 일부 현금을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평균 보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균 보건 포트폴리오는 뭐죠? 기본적인 안은 이거예요. 주식 50, 현금 50.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면 비중이, 막 주가가 올라가면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게 6대4, 7대3 이렇게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팔아서 현금화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균형 5대5로 맞추는 거예요. 반면에 주가가 떨어져서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현금을 주식으로 바꿔서 다시 5대5로 맞추는 거죠. 예. 어떻게 되는지는 이해가 되시는 거죠? 자, 이거를 강세장 때는 약간 비중을 바꾼 평균 보건 포트폴리오를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주식을 강세장에선 7, 뭐 개인적인 자기의 위험 공격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8로 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6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하고, 현금은 그 나머지 비중을 하고, 그래서 얘들이 많이 올라가면 팔아서 넘기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그 투자한 기업들 중에 폭발적으로 주가 상승한 것은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비중이 하나도 안 줄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예를 들자면 처음에 비중 10%를 샀는데 이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팔았어요. 매일같이 팔아도 또 10%야. 왜냐면 주가가 올랐으니까. 또 팔아, 또 팔아, 또 팔아도 계속 비중이 올라오죠. 대신에 현금은 늘어나는 거죠. 이런 거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몽땅 다 맡기면서 운에 맡기는 것보다 약간 시스템을 가지고 오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개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궁리를 해 보다가 이 방법이 상당히 좋다, 이 방법이 이길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려놨다가 만약에 주가 빠지면 다시 현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수 있죠. 이렇게 유연하게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더불어서 정말 좋은 기업들, 그리고 정말 저평가 기업들은 끈질기게 갖고 가는 장기 투자도 더불어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들을 같이 섞어서 하신다면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아침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주로 자동차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들이 정말 잘 되면 좋은데, 문제는 하나 있어요. 지금 2024년은 지금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무려 4년 후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이익이 나는 건 아니죠. 근데 시장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여서 먼저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이걸 어디까지 오케이하고 허용할 수 있을까? 그건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올라간 건 맞지만 현실이 부합해서 따라갈 것이냐예요. 기대감이 땡겼는데 현실이 올라와. 그럼 돼요. 시차를 두고 올라와. 그럼 되는데 기대감은 땡겼는데 현실은 한참 있다 올라와. 그러면 떨어졌다 다시 얘가 올라올 때 그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다 가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하나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아침에 미국 시장 정리하면서 또 다른 얘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